매주 화요일 질문하는 기자 시간입니다. 오늘은 원전 오염수 이야기 대신 이정주 기자의 다른 취재처이기도 한 에너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. 이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산업부 이정주입니다. 네, 정부가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안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 산업용 전기만 이번에는 인상을 하는 거예요? 네, 공식 발표는 이제 전인데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그 폭이나 또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보통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. 예. 인상안을. 네. 그래서 당정협의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산업용 전기가 섹터가 총 3개 있거든요. 주택용, 일반용, 산업용. 네네. 네, 그중에 산업용만 올리기로 현재 가닥을 잡았습니다. 근데 사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. 작년부터 하면 한 40%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라 여름에 뭐 냉방비 폭탄 논란도 있고 했는데 여전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? 전기요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전력 생산을 할 때 통상 이제 3가지 정도 원료를 쓰거든요. 원자력, 그리고 석유, 그리고 LNG. 네. 예.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30% 상한 캡이 있어요. 원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. 예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에너지 수입,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전량 에너지 수입하는 에너지에 기대고 있어요. 우리가 쓰는 전기를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- 원자재인 에너지가 오르면 전기 소모요금도 같이 따라 올라야 됩니다. 예.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정부가 결정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억눌러 왔어요. 고물가다 보니까. 억눌러 오다 보니까 한전과 가스공사 이 공기업들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렸죠. 그러니까 사실 또 짧게 얘기하면 역마진 구조다. 지금 비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 구조가 오래 누적돼 와서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, 근데 주택용, 일반용 두고 지금 산업용만 인상해도 괜찮은 거예요? 그 올리는 이유를 좀 딱 한마디로 짚어주신다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물가 인상을 우려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는데요. 예.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통상 우리가 그 전기라는 게 웬만한 모든 소비재에 다 들어가요. 네. 하다못해 뭐 붕어빵을 팔거나 뭐 식당을 하거나 그렇죠. 반도체 생산하거나 기초 자재로 다 들어가거든요. 전기요금 올리게 되면 원자재가 오르게 되고 원자재가 오르면 1차, 2차, 3차, 4차 이렇게 산업으로 이게 계속 연쇄작용이면서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.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고금리 기간이잖아요. 계속. 예. 안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채 비율도 높고 힘든데. 예, 그리고 이자도 높은데 물가까지 올라버리면 이중고가 처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 때,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게 정권 심판론이 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산업용 전기만 올리면 좀 덜한가요? 효과가 어떤가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도 이견이 좀 갈리는데요. 예. 이견이 좀 있습니다. 네.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약 전력의 300kW 이상, 그러니까 우리 주택용 전기의 경우는 내가 쓴 만큼 내잖아요. 네네. 근데 산업용 전기는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철강을 생산하는 회사다. 내가 얼만큼 쓰겠다. 네.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. 약속을 하니까 할인 비율이 높습니다. 근데 이 특정 전력 전체 중에서 산업용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판매량 중에 54% 비중이 높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나 일반용보다 산업용을 조금만 올려도 인상 효과가 크지 않겠냐. 이런 판단이 좀 깔려 효과는 있죠. 크고 물가 자극은 좀 덜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. 근데 산업용 전기가 OECD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, 비싼 편이에요?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절대값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60개 나라를 1번부터 60까지 세워놓고 네. 거기서 순번을 매기면 싼 편이에요. 그런데 이게 좀 함정이 있던 게 저도 이제 같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. 예. 어제 많은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자료 말고 저는 가장 그거보다는 1년 후인 자료예요. 예. 2021년 기준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2022년 시장 환율 기준 통계를 보면 네. 그 주택용 전기 그러니까 총 한 50개, 6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35위예요.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. 네네. 60위가 제일 싸다고 쳤을 아. 때요. 근데 산업용은 30위입니다.
어떻게 보면 주택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산업용 받는. 좀 비싸게 내고 있지 않냐. 근데 되게 시민들은 좀 오해하고 있잖아요. 산업용은 안 올리고 계속 주택용만 올린다. 근데 그게 아닌 거네요, 사실은. 그렇죠. 상대적인 격차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위값에서 봤을 때 싼 건 맞는데 네. 이게 주택보다 현저히 싸다. 그건 아니다. 그래서 대기업이나 무슨 중소기업들이나 음.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체들이 결국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. 이건 조금 세간에 알려진 것과 좀 다른 사실이죠. 차이가 있군요. 자, 그런데 네, 한전의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안이 있죠? 돈 조달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여야가 한전채권이라고 하거든요. 예, 보통 예. 한전채라고 그래요. 한전채는 망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량채권으로 이제 속합니다. 근데 네. 이 한전채를 그 합친 금액 원래 2배인데 채권 발행을 5배로 늘려놨어요. 네. 근데 올해 이 한도가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것도 추가 발행이 좀 위태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. 그렇죠. 내년 3월에 이제 한전 주주총회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채권 한도를 이게 만약에 넘게 되면 한전이 그 넘은 잉여치를 갚아야 되는 거죠. 이번 그 전기요금 인상 결정의 배경이랑 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은 뒷담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주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.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.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